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이제 파나메라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파나메라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파나메라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전 2세대 모델이 좀 판매가 되어 왔었죠. 이전에는 사실 순차적으로 각 모델들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뭐 고성능 모델, GTS, 뭐 터보 S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파나메라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모든 모델이 한 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 그 다음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GTS, 그 다음에 터보 S까지 한 번에 모두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요. 특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이그제큐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죠. 벌써 6년 만에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이, 파나메라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 6년 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다시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뭐 디자인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점, 소소한 변화점들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2열 공간에서의 안락한 거주성, 뭐 성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안락한 거주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 모델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부분 변경에서도 뭐 이렇게 디자인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뭐 범퍼, 앞뒤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헤드램프 디자인,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완성도 높은 이 차량의 디자인을 선보였던 이 브랜드들이 소소하게 좀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그동안에 좀 많이 확인을 해왔죠. 일단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전면부에서는 이 범퍼 주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조금 크기가 좀 확장이 됐고요.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에 형상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그리고 LE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에 보시면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좀 전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장과 휠 베이스가 모두 15mm, 전장과 휠 베이스가 모두 150mm, 그러니까 15cm 정도가 길어진 거죠. 이 공간들이 모두 이제 2열 공간에 조금 더 넉넉한 이 공간감을 위해서 조금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분에 2열 공간에서 승차감, 뭐 편안함, 이런 것들은 기존 모델보다도 확실히 좀 개선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어램프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좀 더 수평 기조의 형태로 이 리어램프의 형태가 바뀐 점, 이런 점들에서만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 감음형 이 리어 스포일러도 포르쉐 파나메라의 주행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디자인이 되겠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루프라인에서 아주 낮게 떨어지는, 이런 낮은 각도로 떨어지는 이 부드러운 곡선도 차량이 좀 길이가 길어지면서 자칫 좀 둔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역시나 이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좀 흡수할 만큼 워낙 좀 디자인이 잘 된 차량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또 들게 하네요.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전동식 게이트를 열고 이 안쪽을 살펴보면요. 네, 굉장히 좀 넓은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스타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496리터의 기본 적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모두 더 접을 수 있어서요. 더 여유 있게 이 적재 공간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 하단으로는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퍼랑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따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 안쪽도 부드러운 소재로 직접 마감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져가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차량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옵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추가 옵션으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한번 실내에 앉아보죠. 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동키가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시동을 켜보면요. 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의 링이 서로 겹쳐져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좌우에 2개의 링식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가운데는 아날로그 계기판, RPM 게이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라든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제 오른쪽과 왼쪽 버튼을 통해서 이제 메뉴 조작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이렇게 네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더 엔진의 리스폰스가 좀 좋아지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좀 더 탄탄해집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전고도 상당히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각 모드마다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의 이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해서요, 20초간 조금 더 차량의 그 반응이, 가속 반응이 좀 더 민감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의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좀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 공기압, 구동력 배분, 뭐 G포스, 랩타임,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의 메뉴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행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4초지만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2초로 한 0.2초가 좀 짧아집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포르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뭐 기어 노브라든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제 물리 버튼이 아니라 모두 터치 방식의 버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운데 좀 중요한 몇 가지 기능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아까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가 있었지만 이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이곳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뭐 배기 시스템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뭐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작동이 되는데요. 뭐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동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 있고요. 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셰시의 강도 또한 이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부분으로 가보면 뭐 차량의 여러 가지 설정,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메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밝기 또한 이곳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차를 바꾸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밝기가 0으로 돼 있었네요. 밝기를 지금 100%로 올려주니까 이렇게 도어 트림 하단 같은 곳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각 파트별로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뭐 센터 콘솔, 도어, 루프도 좀 밝기를 한번 올려보죠. 그리고 발판 부분에도 좀 밝기를 밝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분마다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크로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킷에서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 되겠죠. 자신의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파나메라의 모든 도어는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는 도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정말 넓죠. 이규제큐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무진 모델입니다. 전장과 휠 베이스가 일반 모델보다 150mm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오롯하게 이제 2열 공간 확장에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딱 보기만 해도 2열 공간 당연히 여유로운 공간을 좀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열 시트 포지션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보나마나네요. 무릎 공간 주먹이 한 3개 반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릎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2열에 앉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운전자가 따로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쪽 공간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뮤진 모델 같은 이규제큐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센터 콘솔에 여러 가지 컨트롤 패드가 따로 마련이 됩니다. 차량의 정보, 주행거리 같은 것도 이제 정보들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만약에 뒷좌석에서 어디로 가달라고 요청을 할 때 굳이 이제 뭐 앞에 운전자가 주행 중에 또 터치패드를 만져서 주행 목적지를 바꾸지 않더라도 뒷좌석에서 가볍게 이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기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시트 모두에 3단계의 열선 히팅 시트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 후석 뒤쪽에서는 이렇게 좀 선루프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이 뒤쪽에 햇빛 가림막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2열 공간에서도 딱히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이곳에 USB 포트 타입 C 타입의 포트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팔걸이를 한번 펴보면요, 이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두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쪽에 USB 포트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이 이쪽에서 나와서 조금 뒷좌석에 좀 충전할 때는 좀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겠네요. 자, 이쪽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스키스루를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모두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공간도 늘릴 수가 있고, 스키스루만 따로 이제 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어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햇빛 가림막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모두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림막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울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시트이기 때문에 뒤쪽에서의 시야가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위쪽에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고요. 벨트란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실내에서 답답하다는 느낌 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가 아무래도 좀 밝은 색의 지금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훨씬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손풍구도 위치해 있고, 컵홀더도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제가 키가 170인데요 여유 있는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모델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발음이 좀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메라의 4가지 라인업이 좀 한 번에 좀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으로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파나메라 라인업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부터 고출력 모델까지,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모델까지 좀 더해지면서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파나메라 모델이 정말 국내 시장에서 그 위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이 파나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에서 50% 사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파나메라가 포르쉐의 판매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물론 911 같이 대표 모델들이 이 포르쉐의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파나메라 같이 좀 실용적이면서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세단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 상승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그맨 유재석 씨도 이제 파나메라를 지난해 2019년형 모델을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여담이긴 하지만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무한도전에서 그 참 괜찮은 드라이빙 실력을 한번 보여줬었죠. 스피드레이서라는 그 에피소드에서요. 그래서 아마 온 가족이 타기에도 좋고, 또 운전하는 즐거움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들을 아마 찾다가 파나메라를 선택하지 않았나. 또 많은 소비자분들도 아마 그래서 이 파나메라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겠죠.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36마력의 2.9L V6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336마력이고요. 사실 2톤이 넘는, 거기다가 전장이 5.2m 정도에 달하는 이 긴 차체를 가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336마력의 엔진 출력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노말 모드, 주행 노말 모드에서도 언제든지 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느껴지는 이런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요. 사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배기량이 좀 줄었죠. 하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과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터보 G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30마력 정도가 좀 증가를 하면서 출력 상승을 보여줬고,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90마력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성능 모델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642마력에 정말 고출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차량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파나메라 지금 4 이그제큐티브를 몰면서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일상 주행할 때 지나치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좀 안락한 세단, 때로는 안락하고 때로는 스포티한 세단,
이런 차량들을 원하신다면 굳이 뭐 터보 S까지도 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파나메라 4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이 동력 성능, 운전의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이 파나메라 4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RPM 회전수를 높여주면서 엔진의 반응을 아주 날카롭게 출력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스트 모드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눌러서 가속을 해보면 크로노 스포츠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모드에서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전장이 거의 뭐 5.2m에 달하는 정말 긴 세단이긴 하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포르쉐 모델들과 같이 정말 짱짱합니다. 특히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든지 차량의 좌우 롤을 컨트롤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이렇게 긴 차체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코너링에서는 정말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날카로운 코너링 반응을 좀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리어 스티어링 휠을 조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속도가 낮을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꺾기도 하고, 조금 속도가 높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꺾어주면서 조금 더 차량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시내에서 유턴을 할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 방향의 각도로 조향이 되면서 조금 더 짧은 회전 각도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고속에서는 이제 차량이 차선 변경할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각도를 틀면서 조금 더 민첩하게 좀 차선을 변경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좌우 롤을 안정시켜주는 이러한 기능까지 더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코너에서 좀 더 와이닝 로드를 주행을 할 때 차량의 좌우 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우는 쪽의 높이를 이제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그 높이를 맞춰주면서 운전자에겐 좀 더 안정적인 느낌까지 더해주는 이러한 주행 보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배기 사운드인데요.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은 RPM 게이지가 한 1000rpm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배기 사운드가 확연히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이 가속 페달에 힘을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나 좀 달리게 해달라는 의지를 좀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의 반응도 굉장히 예리해지고요. 특히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조금 무거워진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 돌아오는 느낌 있죠. 방향을 쓸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다시 센터로 맞춰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그 텐션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게 내려서 이제 외관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운전석에서 스티어링 휠만 잡고 운전을 한다면 이게 정말 5m가 넘는 차량이라는 거 사실을 정말 까맣게 잊을 정도로 예리한 핸들링, 그 다음에 민첩한 엔진 반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진 배기 시스템, 주행성뿐만 아니라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또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높이를 시트의 높이를 높여야 할 정도로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초기부터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벨트 라인도 비교적 조금 살짝 높은 편이긴 하죠. 분명히 실내 분위기는 뭐 럭셔리 세단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트 포지션 자체에서는 정말 스포티한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이러한 인상까지 받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감성적인 측면에서요,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하는 좀 바람도 생기게 되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립감도 좀 확실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승차감, 주행 질감,
아름다운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파나메라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요 정도의 기능만 지금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앞차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은 아직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실내를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 거치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마땅히 이제 짐을 조금 큰 짐이라도 생긴다면은 조금 수납할 때가 마땅히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자식 기어 노브라면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형태라면 그냥 이게 하부 쪽을 뭔가 수납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다 막혀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마땅히 지금 수납 공간이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도어 하단 쪽에 수납 공간이 작게 있긴 하지만 좀 넉넉한 공간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노면의 상황을 운전자나 아니면 2열 승객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달할 뿐이지 그렇다고 이것이 뭐 충격으로 다가온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정말 완벽한 승차감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또 운전자가 좀 주행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 고성능 스포츠 세단으로 변신하는 이 파나메라,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파나메라를 선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